신종의 마켓뷰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밸류 프로그램이 이슈가 된 이후에 소위 살만한 섹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 섹터로 좀 훈풍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PBR 1배 미만인 업종을 제가 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음영으로 처리해놨는데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 내려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인데 PBR 1배 미만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되려 최근에 보시면 건강관리와 IT 가전 그동안에 조금은 이 저PBR주라든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섹터가 지난주엔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등 소위 말하는 중국발 소비주 내지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좀 기대했다가 실망했었던 섹터들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구체화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장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확산되는 걸 보면 이 기업 내에서도 좀 순현금 비율이라든지 실제 정책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섹터로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같이 가는 것 같고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은행과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업종. 최근에 이제 공기업들은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뉴스에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7개의 기업들, 공기업들이 조금 더 평가를 할 때, 소위 말하는 KPI 평가를 할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ROE 진작책에 대한 가이드와 실제 결과에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틸리티와 공기업 위주의 상승도 좀 눈에 띄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금융주 내에서도 이를테면 삼성증권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금융주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규제를 안고 있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지금 대출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해외 부동산 문제까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노출 내지는 추가 대손 충당금이 쌓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좀 적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업계 평균으로 배당 수익이 높은 이를테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금융, 자동차, 지주 이렇게 저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높아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었지만 외국인들은 최근에 보시면 약간 자동차 위주로만 좀 매수를 하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그리고 PF 문제라든지 대성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 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 점도 챙겨봐야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금융, 자동차, 지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좀 ROE가 높아질 수 있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는데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까지 찾는 분위기입니다. 밥캣, 두산 밥캣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밸류도 상당히 낮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고 배당 정책이 최근에 재개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에서 이제 주택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매출 성장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종목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이 업종, 전체적으로 업종보다는 종목까지 좀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분위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증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좀 주목되는 이벤트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트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최근 한 4분기 정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당일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좀 텍스트가 있는 쪽의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매출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했었던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요. 이때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라든지 한국 금통위에서 매파적인 이슈를 좀 내놨던 그런 기간이었고, 더 왼쪽에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보합권 내지는 하락을 했었는데 중국의 수출 규제 이슈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크게 외부적인 이벤트가 경제 지표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금통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외부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에 더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 칩 메이커, 반도체 업종들의 수익률이 엇갈릴 것으로 보는데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 대한 힌트를 CEO죠. 젠슨 황이 12일 두바이에서의 발언을 보시면 향후 5년 이내에 현재의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2배가 될 것이다. 1년 이내에 2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새로운 AI 모멘텀, 최근에 조금은 저 PBR주에 좀 눌렸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지난주부터 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AI 기존의 성장주들이 움직였는데 이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물론 세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워낙 약간 소외되어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조금은 눌리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이제 여러 코멘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성장이 가파르고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자체의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일 수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국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전히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22일 엔비디아 실적이 국내 증시에 큰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신종호의 마켓뷰였습니다.